반의사 불벌죄. 가족 여러분은 사건 반장 보시면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으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2019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눈을 찌른 김모 씨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누범 기간 중인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없던 일로 돌렸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씨를 처벌해야 하니 1심부터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용서받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 불벌죄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도성 기자가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 변호사님이 말이죠. 어제 뭐 하셨어요? 뭐 하품을 하시던데. 제가요? 예. 제가 딱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그렇진 않고요. 생방송 중에 왜 하품을 하시나? 제가 정말 지루했나 보네요. 하품한 건 아니고. 하품하지 않았습니다. 제 PT가 정말 지루하셨나 봅니다. 지루했습니까? 아니면 되게 피트 좋았습니다. 네. 좋으면 하품을 하시면요? 감동을 하면 표현으로, 하품을 하는. 애정의 표현으로. 첫날부터 약간 좀 사고를 치신다는 느낌을 조금 아무튼 잘했을 거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저는 박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정말 좋아요. 예. 그래도 또 우리 어머님이 또 즐거워하실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반의사 불벌죄 말 그대로 의사에 반해서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좀 딱 들으면 그냥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사건으로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 2019년 12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길거리에서 이 두 사람이 시비를 붙었습니다. 이 피고인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이 피고인이 된 이 김모 씨가 이 손가락으로 눈을 한 차례 찔렀습니다. 그래도 이게 상해죄는 아닌 걸 보니까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기관 역시 상해까지는 아니고 폭행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소를 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징역 2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미서 님이 박 변호사님 너무 구박하지 말라고 방송 수십 개 한다고. 그거야 박 변호사님 사정이지 저희가 그걸 고려해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백 변호사님 2개월 실형, 이 정도 형량이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보통 집행유예 앞서 저희가 아버지를 강제로 이렇게 한 것도 집행유예인데 이 정도면 집행유예 주지 않나요? 2개월 실형 이건 많이 못 들어보셨죠? 예. 보통 징역 1년, 짧아도 한 징역 6개월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유가 좀 있어요. 일단은 통상 이런 범죄는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실형에 선고됐다라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1차적으로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상해나 폭행 전과도 많고 또 다른 범죄로 형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된 누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은 안 된다,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게 1차적인 이유인데 실형을 선고하는데 너무 약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1심 선고가 날 당시에 다른 범죄를 또 저질러서 그 두 개가 또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한꺼번에 모든 죄를 모아서 재판을 하는 것과 따로 모아서 하게 되면 보통 따로 하는 게 합쳐보면 형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다 같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과 따로 받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해줘라.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형량이 높게 나오면 이게 지금 징역 5개월, 6개월 이렇게 선고해버리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좀 많이 보기 힘든 실형은 선고하되 징역 2개월을 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심에서는 이거 처벌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이게 이제 2심 판단이 그렇게 됐는 거예요. 이제 2심 판단에서는 야, 이거 반의사 불벌의 의사 표시 있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처벌하지 마라고 받았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처벌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실형을 줄 수 있냐라고 이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형사소송법 327조에 나와 있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반의사 불벌죄 일단 좀 쉽게 좀 설명 다시 해주십시오. 반의사 불벌죄 한자어예요.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처벌하지 말라라는 범죄, 폭행죄가 대표적인 범죄죠. 이거랑 비슷한 범죄가 친고죄가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것을 친고죄라 그러는데 모욕죄가 뭐 대표적인 범죄인데 친고죄 같은 경우는 고소가 꼭 필요하고요. 이 반의사 불벌죄는 협의나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고소가 없는 상황이라도 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근데 친고죄는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폭행죄. 그다음에 폭행죄와 거의 비슷한 협박죄.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화났다고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죄.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전에 박 변호사님이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고소를 안 해도 일단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없었던 게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안 하면 아예 수사를 시작을 못 하는 거고. 어허.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 수사는 하고 처벌까지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1심 판결 도중이라도 저 이제 합의했으니까 처벌 안 할게요 하면 없었던 거를 돌릴 수 있는 어찌 보면 피해가 전적으로 개인에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류의 범죄들 이런 범죄들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1심에서는 처벌, 2심에서는 공소 기각. 자, 그런데 3심에서는 다시 이게 또 뒤집어졌어요. 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 사건인데 만약에 눈을 찔러서 눈이 크게 다치거나 했으면 아예 죄명이 달라집니다.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도 어차피 처벌이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는 폭행 혐의인데 이 대법원은 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시기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현행법상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항소심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낸 게요. 피해자가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 피해자가 직접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거는 이건 효력 자체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1심 판결을 없앴던 2심 공소기각 이 판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1심부터 다시 이 사건을 재판하라고 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래도 뭐가 됐든 처벌하지 네. 말아달라고 용서를 한 거면 거기서 그냥 스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이상한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고소의 취소, 우리가 취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법률 용어는 고소 취소인데요. 기한을 정해놨어요. 언제까지요? 1심까지만 가능합니다. 2심에 와서는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지금 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쌍방이 명예훼손했을 때 이 쌍방 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에서 둘 다 합의를 하면 끝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한 명은 1심이고 한 명은 2심에 가서 한 명은 공소기각이 됐는데 한 명은 벌금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의를 봤는데 신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승현님, 네. 지금 제가 보니까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1심 판결 선고까지만 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2심 재판부가 혹시 형사소송법 제232조를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법률적 조항을 보면 고소 취소가 있지 반의사 불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말씀 주시고 이도선 기자가 이거 사법고시에 2번씩이나 출제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반의사 불벌에도 이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 우리 대법원은 이거는 고소 취소와 동일하게 반의사 불벌의 의사표시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지 그 뒤에 무작정 연기를 하면 국가의 공형벌권의 어떤 그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 전까지만 국가의 공형벌권의 개입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겠다라고 헌법재판소도 판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건 엑스파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